네, 조성민 선생님 박수 한번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아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조성민 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아고 스페셜리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전 학원의 경력상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이투스 강남이랑 지금 현재는 이제 종로에서 재종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대부분은 이제 고3과 수능 쪽 이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분당 쪽에서 이제 입시 결과를 마무리했고요. 그때 당시 사실 이제 제 자랑이긴 하지만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재원생률의 거의 절반 이상이 1, 2등급을 맞아서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좀 힘을 얻고 네. 열심히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게 학기 중에 합류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인원을 저희가 한 3, 4명으로 스타트를 해서 네. 그리고 지금은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정도 있는지. 지금은 7명 정도. 7명 네. 수업하고 네,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조성민 선생님의 어떤 성적을 올리는 노하우가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모니터링을 해오잖아요. 근데 네, 네. 선생님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고 아유, 학생들 네. 수업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좋은 시험 결과만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2학기 때는 찾아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아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부터 근데 올해 이제 트렌드, 과거를 시험을 좀 돌아보면서 동아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사실 국어 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보다는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학문이에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왼쪽에 제목을 좀 달아놓은 게 아이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모고를 굉장히 잘 봐요. 그러니까 너 모고 몇 등급이냐면 대부분 1, 2등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너 내신은 몇 등급이야? 그러면 4등급이요, 5등급이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일단 수준이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스럽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암기의 영역 플러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내? 약간 운의 요소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열심히만 한다고 점수가 좀 기복 없이 나오느냐?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들이 포함에 시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능 형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능형 문제들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연계 지문이 많아요. 뭐 상호 텍스트라고 하죠. 주제가 동일하다든지 제재가 동일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예 다른 내용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시험이 동아고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제 내신 경향이 그만큼 까다로운 학교다 보니까 이 맞춤 전략이 정말 필요한 자,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교과서 위주를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동아고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3분이 계신데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좀 잘 모르겠어요. 그 3분이 각자 맡은 바 수업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전체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문학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문법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하나의 딱 파트를 잡고 전반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닌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해서 범위나 필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기가 그래서 이제 교과서 필기에서 의존하시는 부분들이 자습서보다는 교사용 지도서 그래서 필기가 굉장히 꼼꼼해요. 되게 짧은 지문에 되게 들어있는 게 많죠. 그래서 저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교사용 지도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말을 바꾸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냥 교사용 지도서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꼼꼼하게 보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선생님과의 그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정말 많이 필요한 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린트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프린트가 뭐 문학에서 줄 때도 있지만 주로 문법 프린트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맞춤법, 그러니까 어문 규정 프린트가 나가는데 저게 분량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문 규정 시험이 포함이 될 때 저거를 연습할 수 있는 게 그 학습 활동에 있는 몇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아이들에게 한 10장 정도 어문 규정을 줍니다. 근데 수업을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때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수업도 많이 안 하셨어. 그럼 나는 과연 이걸 어디까지 암기하고 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 네. 그럼 예비고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동아고 스타일을 미리 파악을 하고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혹은 네. 뭐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둘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네. 이런 주로 문법 혹은 어분 규정에 관련된 선행 차원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는? 네. 뭐 교재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수능 문법이랑 내신 문법을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수능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내신 때는 내신 기간에만 암기해야 될 또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이제 뭐 그 윈터 때 하거나 자물쇠반에서 하게 되면 네. 어차피 내신에서 또 해야 되니까 네네. 뼈대를 굵게 잡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제 자체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체 교재 공개해 네, 주시면 자체 교재를 네. 제 사용하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또 이제 선생님이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네. 그 링크를 얘들아 이거 시험 기범위에 낸다 하고 뭐 프린트도 주시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수업도 하시지 않아요. 그래요? 네. 링크만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어디까지 선생님의 말을 믿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가운고 발표하실 때도 얘기하셨지만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 범위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잡기가 되게 어려운 학교가 공학고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첫 번째 프린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영어과에서는 이제 부교재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국어과에서는 모의고사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지난번 1학기 중간에는 11월 그다음에 그 기말에는 6월을 사용하셨고 지금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는 9월 시험을 포함을 시키시는데 몇 년도 9월? 2021학년입니다. 21학년. 예, 전부 다. 네. 예, 그래서 네네. 이것도 범위만 선생님이 이번에 9월을 낼 거야 하신 다음에 수업에서 따로 안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좀 부담을 갖는데 근데 또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체감을 좀 물어보면 그리고 제가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대부분 이제 뭐 그대로 나온다. 조금 말만 바꾼다.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45문항일 범위에 또 이렇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또 아이들이 소화하기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네. 모의고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즉석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을 좀 예, 여쭤보면 이전 과거의 수능과 달리 저는 이제 올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네. 사실 선택형으로 1번부터 34번까지를 아이들이 뭐 네네. 아이들이 문학하고 독서 파트 네네네. 시험을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35번부터 45번까지 네. 11문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11문항이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그냥 1번부터 쭉 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거꾸로 푸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모의고사 풀이 방법은 물론 뭐 이게 정확한 네네.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스타일의 풀이 방법이 조금 더 일단은 좋으실까요? 제 견해가 아니라 네네. 통계에 근거한 걸 말씀을 드리면 네네. 통계상 가장 오답률이 적은 부분이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네. 선택 과목이 두 가지 차원에서 먼저 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답률이 적다. 오답률이 예.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네네. 아이들이 시간을 써서 문제를 풀었으면 거기서 정답을 얻어내야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선택 과목은 저는 이제 15분을 기준으로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15분 난이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뭐 문학이나 독서는 난이도가 좀 어려우면 시간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 선택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시간을 기준 삼기는 이 선택 과목이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선택을 먼저 풀고요. 두 번째로 오답률 한 탑 10을 꼽아보면 문학은 한 문항 두 문항밖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로는 문학을 푸는 게 좋죠. 그리고 EBS 연계율도 문학에서 많이 지금 50% 정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문학을 먼저 풀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 15 그다음에 문학에서 25 정도를 쓰고 남은 40분 동안에 마킹 시간을 제외하고는 독서에 온전히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가 워낙 뭐 중요한 과목이 됐고 사실 수학 만점자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2022년도 수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2,702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수학이 만점이 나오고도 국어과에서 점수가 같은 1등급치라도 표점 차이가 지난 설명회 때도 18점이나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어의 과목이 핵심적인 변별력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너무 저희가 영어과 쪽의 비중이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난 2022년 수능에서는 1등급 퍼센테이지가 6.25%밖에 안 됩니다. 그 전 수능은 혹시 12.7% 제가 알고 있는데 12.7% 한 4만 3천 명이었는데 2022년 수능에서는 1등급 퍼센테이지입니다. 영어 1등급 퍼센테이지가 한 2만 3천 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재수생이나 뭐 반수생을 제외하고 나면
현역에서 1등급을 받기가 사실 동아고 내신 1등급보다 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로 영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이제 수학과도 모셔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넘어가기 전에 또 국어과에서 그러면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예비 고1 과정에서 이런 파트는 미리 좀 선행을 하고 고등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것도 이제 좀 정해놓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법이고요. 그러니까 문법은 네.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신 기간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암기를 제대로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전부 다 문법이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법을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고전시가 정말 추천합니다. 고전시가 예. 추천. 네. 고전시가가 이제 특히나 뭐 관동걸곡 같이 2학기에 되게 핵심되는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고전시가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현대어풀이도 좀 어렵고 해서 그런 갈래적인 특성이나 현대어풀이의 연습을 좀 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예. 즉석에서 한번 여기 방문하신 분들께도 네. 혹시 동아고를 많이 분석하셨던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신지 수석 월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혹시 동아고 석식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수요일은 석식, 월요일은 조식.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동아고가 이게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석식으로 워낙 유명한 학교잖아요. 동아고 석식이 정말 맛있는 학교다. 동아고의 스타일 두 번째로는 자 시험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에는 처음에는 선택형만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말고사 때 이제 논술형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그 논술형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점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논술형을 내는 이제 기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저 감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문제를 낼 때 평균을 혼나지 않으려면 평균을 좀 적절하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시험이 쉬웠다. 그러면 서술형에서 감점을 조금 세게 잡고요.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조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1등급이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감점 요인이 없이 굉장히 조건에 딱 맞는 정답을 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답형 5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서답형이라는 말을 논술형이랑 조금 구분해서 쓴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말로는 이제 단답 형태로 나온다고 하셔서 혹시 이제 서술형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단답 형태의 어떤 키워드 암기와 그리고 조건에 맞게끔 이제 논술 형태를 쓰는 이런 훈련을 이번에는 굉장히 좀 연습을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변별력을 어디서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1학기 기말고사의 어휘 문제. 어휘가 사실 이제 교과서 날개라고 하죠. 그 왼쪽 오른쪽에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소설이나 뭐 비문학이나 이런 문학에도 많이 있고요. 근데 잘 안 보거든요. 잘 이제 아이들이 봐도 적당히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정말 좀 조금 바꿔서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저거를 아무리 좀 꼼꼼하게 대비를 한다고 해도 저게 암기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암기하라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게 쓰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익숙하게 들여다보고 제가 이제 또 이제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좀 잘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한자성어도 아이들이 정말 취약해요. 정말 요새 깜짝 놀랄 정도로 취약한데 저게 교과서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한자성어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문학 작품이 대거 들어간 만큼 저것도 한자성어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한 측면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죠. 그럼요. 예. 요즘 아이들이 진짜 좀 한자가 약하더라고요. 정말 약해요. 네, 진짜 수업에서 이제 들어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글자들을 제 예상을 뛰어넘고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의고사 범위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모의고사 범위에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교과에 연계되는 모의고사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춥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1학기 중간고사의 음운변동 파트가 나왔을 때 그때 음운변동이 아닌 품사 문제를 내버렸어요. 모의고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음운변동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볼 때도 음운변동 파트를 주로 봤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범위가 아닌 품사를 내버려.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범위가 아닌 부분에서 모의고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아이들은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 그 문제에 대한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을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건 교사용 지도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각자 맡은 바를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다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걸 우려해서 선생님들끼리 좀 암묵적으로는 교사용 지도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리복습 자료랑 출판사 자료를 이제 당연히 아이들에게 주고 타학교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저는 이제 워크북처럼 이렇게 하나씩 줘서 저거는 이제 교과 그 정리 자료고요. 또 저기다가 이제 문제집 따로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저렇게 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동아고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내신을 동아고에서 잘 못한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1주차 때 한 거를 잘 안 챙겨서 복습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주차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먼저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관동별곡, 문법 이런 거 먼저 해요. 근데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1주차에 했는데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1주차라는 건 시험 대비 들어간 그렇죠. 예. 총 이제 6주차, 7주차 하게 되지만 1주차 내용을 아이들이 또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 본 수업 영상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간에 압축해서 한 15분 정도로 또 복습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시험 범위 심화 영상. 아까 범위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혹시나 이것들을 놓칠까봐 또 복습 영상 중에 심화적으로 또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선생님께서 따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 세 가지 정도를 이 또 정성이 함께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작업인데,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네네. 그래서 어쨌든 범위가 많으니만큼 좀 꼼꼼하게 챙기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전략입니다. 누적 복습이 되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차 내용을 2주차에 3주차에 4주차에 해서 계속해서 누적된 복습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주차에 관동별곡 나왔거든요. 오늘도 관동별곡 또 시험 봅니다. 매번 시험을 보고 개인별 피드백 시간을 저는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이랑 만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제 근거가 어떤 거냐면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 내가 1번의 정답을 골라놓고 1번이 왜 정답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채점을 해보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거든요. 아까 영어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근거를 저는 모든 선택지에 다달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위인지적인 어떤 측면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틀린 선택지를 옳게 옳은 선택지를 틀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틀린 선택지를 다 옳은 방향으로 바꿔놓는다면 그게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은 체감이 좀 확실히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큰 거. 그리고 저희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성민 선생님을 모신 이후에 바뀐 어떤 국어과의 패턴은 기존에는 한 선생님께서 시험 대비 혹은 정규 수업의 일부를 수업하시고 조교 클리닉 선생님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국어과의 변화된 모습은 4시간 풀타임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수업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졌고 사실 QM학원에 출강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선생님의 퀄리티는 검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조성민 선생님에 대한 수업 만족도는 제가 직접 보증드릴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이 저한테 지나가면서도 얘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물어봐서가 아니라 선생님 수업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번 시험 결과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럼요. 해봐야죠. 시험 결과를 저희가 공개해드릴 거고 또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일부를 저희가 올려드려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리 점검을 하실 수 있게끔 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저는 이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별 피드백이란 사실은 저는 어떻게 가장 궁극적인 수업의 형태는 제가 온라인에서 수업을 다 해버리고요. 여기서는 아이들 1대1 만나가지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 모르는 거 제가 하나하나 짚어주고 전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근데 그만큼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본인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드백을 잘 안 하고 틀린 문제에 피드백을 하는데 애들이 문제를 별표 쳐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문제에 별표 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유는 1번부터 5번까지 컨택을 안 해본 거죠. 그럼 저는 무조건 선택지에 별표를 쳐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뭘 모르나 알거든요. 선생님 저 문제가 어려워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내가 시간을 통해 써서 들여다보고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시간을 써서 다 들여다봤는데 선생님 저 4, 5번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돼야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에 대한 구분도 확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많이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고요. 매번 이제 테스트를 좀 보는데 저는 선택형으로 보진 않고요. 제 수업에서 시험을 볼 때는 고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같은 취지 때문인데요. 다 쓰게끔
빈칸을 채우게끔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백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해석해, 써 해서 아이들이 그냥 옆에 써 있는 걸 보고서 끄덕끄덕 할 때랑 막상 내가 손끝에서 적을 땐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몰랐던 게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좀 내용을 많이 발표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국어를 잘 해야 될지 좀 방법적인 측면이 고민되신다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